여러분, 청송천능 신창환입니다. 요즘 이제 선선하시죠? 당황하셨죠? 선선해가지고. 네, 저도, 때학볕이 복더위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또 선선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남았어요. 추석 남을 때 제가 원래 이제 여러분 저렇게 했죠. 주대에 있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되자라고 했는데, 과연 거의 한 3분의 2가 갔는데, 주대에 있는 그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됐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참,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만 샀으면, 계좌가 살찌지는 않아도 데미지는 없었을 건데, 여러분 계좌가 아마 유혈이 낭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 이제 매매죠. 데이터 매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조지표죠. 지표죠. 지표 이제 주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뭐 캔들, 그다음에 이평. 거래량이죠. 이제 보조지표도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 중에 이제 보조지표가 있고요. 이 보조지표에 파생지표가 있습니다. 파생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표 중에 이 지표들 전체 중에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심리지표가 있고요. 첫 번째가 심리지표죠. 두 번째가 이제 수치지표입니다. 수치지표. 이 수치지표 중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뭡니까? 캔들 지표가 있죠. 캔들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평 지표가 있고, 뭐 거래량 지표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 지표가 이제 뭡니까? 변곡 지표, 추세 지표로 하죠. 추세라든지 변곡 지표가 있는데, 요런 지표들은 최근 나와가지고 여러분, 요런 게 전형적으로 뭐 DMI라든지 시그마 차트라든지 뭐 이런 차트가 있는데, 요런 차트들은 여러분 시간 나면서 조금 해주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 일단 수치지표, 요 지표들을 우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많이 다탔습니다. 뭐 10대 지표라든지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쭉 하니까 요즘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가까이 오고 하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변형을 시켜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결론은 뭡니까?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제 조금 오차가 나는 거죠. 오차가 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잘 맞는 게 뭐냐? 심리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장 자체에 따라서 뭐 어떤 지표를 써야 된다. 거래량이 특히 없을 때는 거래량 지표 해야 되죠. 지금 최근에 이제 잘 맞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심리지표입니다. 심리지표. 이 심리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간단한 심리지표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심리지표가 뭐 심리 지표인데요. 뭐 단어도 비슷합니다. 뭡니까? 심리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투자 심리도라고 해요. 투자 심리도 단순하죠. 뭡니까? 10일 사이에 자, 보통 수치 10일 쓰는데 10일 사이에 주식이 며칠 상승했느냐? 10일 사이에 며칠 상승했느냐,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뭡니까? 수익 있으면, 보통 보면 웃겨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 10일 상승에 며칠 상승했느냐, 주가가 며칠 상승했느냐. 보통 이게 이제, 뭐, 8일이 과열이고, 2일이 침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5일이 뭡니까? 분기점입니다. 이 5일이 분기점인데, 최근 미국층들은 이 5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차트들은 옛날 거, 일본 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제 팔하고 이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리도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고요. 보통 보시면 심리도가, 역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 심리도가 이 심리의 과열이 이제 80, 보통 뭐 80, 어떤 70 쓰는 것도 있는데 80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매하니까 7.5 쓰는 게요. 7.5일은 뭡니까? 7일도 되고 8일도 되는 경우고,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2.5 써요, 2.5. 2.5, 뭡니까? 7도 되고,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3도 되고, 2도 된다. 이렇게 쓰는데, 이랬으면 원래 안 되죠. 원래 안 되고, 7 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8 쓸지, 2 쓸지, 3 쓸지,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세 개를 써야 됩니다. 세 개를 쓰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세 개 써야 됩니다. 50을 써야 되고 50과 뭐 70과 30을 쓰든지. 그러면 수치를 어떻게 해요? 자, 이제 30과 자, 그다음에 뭡니까? 자, 고하열 70과 50과 30을 쓰든지 아니면 뭡니까? 80과 50과 20을 쓰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A란이 있고 B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를 보통 이제 과열장일 때, 장이 강세일 때 보통 이게 쓰고요. 강세. 약세일 때 이런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매매 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매매 기법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50대 50 매매 기법입니다. 하방에 50일 때 상방 50에서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50대 50 매매 기법. 이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하고 똑같아서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자, 50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라인을 볼 것 같으면 50의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50에서 콜이다. 그 다음 50에서 풋이다. 자, 50에서 콜이다. 50에서 콜이다. 50에서 풋이다. 50에서 콜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50 매매 기법. 근데 50 매매 기법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 돈을 크게 안 잃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 매매의 단점이 좀 뭡니까? 살려면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올라왔고, 팔려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50대 50 매매 기법이. 자, 그럼 매매 기법이 50대 50 매매 기법이 있고, 그러면 뭡니까? 매도. 이 자리가 뭡니까? 매도와 매수를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궤초가 굉장히 많겠죠. 매도와 매수를 다 해서. 그러면 뭡니까? 자, 70 위에, 그 다음 50, 30. 이 자리 매도, 아니면 이 자리 매도, 아니면 이 자리 올라올 때 매수,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너무 다양하게 많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의 삼승이니까 뭡니까? 9종류의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종류의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침체가 들어간다고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체에서 올라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침체에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콜요. 여기에 한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하면 과할수록 주가의 생명이 탄력은 있지만 일찍 죽을 수가 있고 부러질 수가 있고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힘은 없지만 어떻게 깡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심리도입니다. 심리도가 굉장히 단순한 원시 지표입니다. 원시 지표요. 굉장히 원시 지표입니다. 굉장히 원시 지표. 그래서 종목을 지금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봅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자, 50대 50이다. 종합주가 지수가 50으로 봐서는 지금 매도 자리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50으로 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어떻게 매도를 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제 매도를 쳐야 되는 자리죠. 그 대신 50에 어떻게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어떻게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도를 굉장히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도를 저 나름대로 저는 극한으로 봅니다. 극한으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상승 70, 하락 20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 20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한 상황에서 밑에서 올라올 때 콜을 잡고 밑에서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70 가면 푸 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780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해요? 1925포인트에서 매도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극한 상황을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심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내가 50을 쓸 것이냐? 그 대신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50은 다 들어가는 거다, 50. 그러면 70루를 쓸 것이냐? 80루를 쓸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A란이고, 이게 B란이다. 여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과하다. 부족하다.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너무 부족하면 안 된다. 항시 어떻게 50 기준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신 상승은 상승이고 하락은 하락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락은 하락이다. 상승은 상승이다. 제가 아까 일목균형표 지난주에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50 기준에서 위쪽은 응원하면 어떻게 코어를 노리고 50 아래서는 풋을 노려라. 물론 30이나 20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 이 코에서 그 대신 50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서는 단순하죠. 뭡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종가가 며칠 올랐느냐. 최근 며칠. 심리도 10이란 말은 뭡니까? 열흘 사이에 주가가 어제에 비해서 얼만큼 올랐느냐. 얼만큼 올랐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여러분 녹화하면서 한번 쭉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심리도가 지금 40이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40이다. 그럼 주가가 안 빠진 상태에서 40이다. 그러면 난 매수를 어디서 했어야 되느냐? 내가 50에서 해야 되는자. 그럼 한번 꺼봅시다. 50이 아직 돌파를 안 했어요. 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뭐를 맺습니까? 20에서 내가 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120만 1,000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매도 나왔느냐? 매도 안 나왔다. 매도는 뭐 매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 내가 매도가 어떻게 절대 수치에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 수치. 상대 수치는 뭡니까?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그걸 하방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심리도 과거에 녹화해 놨는 거 있는데 그 녹화 부분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게 뭡니까? 더 깊이 들어가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대신 여러분 항상 노려야 될 게 뭡니까? 과하면 부족함보다 뭐하고 부족하면 과함보다 뭐하다 하는 듯이 항상 침체 들어갔을 때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다. 침체. 그 침체 자리에 노려야 된다. 그 침체 자리에 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리에서 노려야 된다. 지금 주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하이닉스 심리도 70에서 70 같으면 위에서 쳐야 되는 거죠. 하방 이탈할 때 70은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50 살아있다. 그럼 50 기준이면 아직까지 매도 아니다. 50 하방 이탈하는 순간 이탈이란 말입니까? 내일 아침에 장중에 어떻게 이탈 나오면 친다 이거죠. 심리도가 좋은 게 뭡니까? 심리도가 좋은 게. 심리도 좋은 게 동행성 지표다. 단점은 뭡니까? 심리도가. 빠졌다가 올라와 버릴 수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지표입니다. 원초적인 지표. 굉장히 원초적인 지표입니다. 원초적인 지표인데 굉장히 잘 맞아요. 왜? 여러분 요즘 주식이 주가 종합주가 지수가 자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신고가.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주식도 신고가를 사야 됩니다. 주식 신고가 살 때 이때 주식이 신고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 신고가가. 과열 신고가가 있고 과열하지 않은 신고가. 이 과열을 어떻게 노립니까? 물론 다른 지표를 보지만 이 심리도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신고가 내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열일 때, 심리도 과열일 때 신고가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주식은 어떻게 8일 이상 상승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열흘 동안 8일 상승, 주식이 열흘 상승 쭉 할 것 같죠? 우리나라 주식 열흘 상승 연속하는 주식이 없습니다. 연속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도로 신고가 날 때 여러분들이 심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리도입니다. 나 신고가 두 종목 있어. A란 종목과 B란 종목. 두 개 다 신고가야.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70이야. 한 개는 뭡니까? 50이야. 그러면 내가 심리도 80 기준에 있어. 이 종목은 떠봐야 하루야, 하루. 떠봐야 하루. 이 종목은 며칠 뜬다고? 3일 뜰 수 있다. 결론은 뭡니까? 신고가 쫓았을 때 심리도 과열 지표를 여러분께서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심리도 지표를. 심리도 지표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지금 심리도가 과열이 안 나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센데 이번에 심리도 만약에 70 했던 분들은 한번 매도가 나왔죠. 이번에 뭡니까? 저 선물도 한번 볼까요? 선물로 볼게요. 선물로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오죠. 자, 선물로 보시면 이번에 선물이 80이 나왔습니다. 과열. 80은 무조건 과열입니다. 이건 볼 것 없죠. 매도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번에 뭡니까? 252점 여기 있을 때 매도 쳐셔야 되는 거죠. 선물이면 70으로 하시면 어떻게? 어제 고점 매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80이면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가면 쉬어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뛰어가면 이게 뭡니까? 심리성 지표입니다. 신기합니까? 이게 원시 지표예요. 원시 지표일수록 뭡니까?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면 뭡니까? 정확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동행성 지표. 제가 볼 때 심리 지표, 많은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뭐, 오실레이터 거래량 지표 겸 심리 지표죠.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원시란 말은 원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내려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원시.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표가 변하지 않았다. 결론은 뭡니까? 이게 주식이 원초적으로 계속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거죠.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실 수밖에 없다. 설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이게 심리도 전환입니다. 심리도. 그 심리도가 어떻게, 피보나치 수열이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뭐, 엘리어트 파동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자, 1, 2, 3, 4, 5, 6, 7, 8, 9. 뭡니까? 자, 요 두 개 하면 3이죠? 자, 상승. 첫날 상승하면, 둘째 날 상승해. 첫날, 둘째 날 상승, 3일째 무조건 상승해.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는 하락이야. 그러면 5일 상승해. 요거 두 개 더하면 8일 하락, 뭡니까? 상승, 하락, 상승. 우리나라 주식이 9일이에요, 9일. 9일에 강세장이 뭡니까? 강세장, 9일에. 우리나라 장이 9일로 움직여요, 9일로. 강세장이 뭡니까? 5일 상승하고, 며칠, 4일 어떻게 하락하는 게 강세장이에요. 우리나라 장이 생각보다요, 여러분, 강세장이 많이 뜨는 게 강세장 아닙니다. 5일 뜨고. 하락장은 뭡니까? 하락장은 뭡니까? 5일 하락하고 4일 상승하는 게 하면. 그런데 어떻게? 9일 중에, 자, 그럼 10일이라 합시다. 10일로 해서. 10일 중에 8일 떴다. 무지하게 강세장이야. 이게 보면요, 주가가 왜 움직인지 압니까? 이 심리도가 웃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요. 거의 뭐 7일에서 8일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뭔가 7일 내지 8일 하락했다가, 7일에서 하락했다는 말은 이틀 상승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보다. 왔다. 그러면 주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청송님, 지나고 나니면, 자, 요즘 LA 뭡니까? 다이저스입니까? 뭐고? 다이저스. LA 다이저스가 요즘 뭐 연승한다 합니다. 연승. 그런 주식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식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20일 뜨고 10일 하락했다. 주가 자체는 이만큼 안 떨어져도 하락 20일에 상승 10일. 이거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 왜? 주식은 어깨 음과 양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심리도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과하면 어떻게 주식은 쉬어가는다. 부족하면 어떻게? 일단 받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분봉도 이게 잘 맞아요. 분봉도 잘 맞습니다. 심리도 무지하게 잘 맞아요. 내가 여러분 심리도 오늘 심리도 저번에 했는데 한번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요즘 심리도가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응? 심리도가 이게 뭐고? 심리도가 뭡니까? 투자 심리선이 투자 심리도죠. 자, 그럼 침체 들어가면 노래라. 뭐를 노려? 코를 노려. 침체 들어가면 코를 노리라고. 과열이다. 뭐를 노려라? 나 풋을 노려라. 풋 노립니다. 절대 주식은 연속적으로 절대 못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자 심리선입니다. 너무 재밌습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글로벌이 보조지표가 왜 나왔습니까? 선물에서 나왔어요. 선물에서 나왔어요. 보조지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선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인데 유일하게 심리적 지표는 뭡니까? 선물보다 주식이 더 잘 맞습니다. 왜? 주식에 뭐를 견들차대의 양문 숫자와
음운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여러분 나온 게 뭡니까? 심리도를 제일 볼 때 볼륨저 밴드를 보죠. 볼륨저 밴드를 볼 때 볼륨저 상단일 때 심리도가 떨어진다. 주식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참 신기하죠. 볼륨저 밴드 상단 하단다. 상단일 때 심리도 꺾이잖아. 볼륨저 이탈합니다. 볼륨저 상단에 주가가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어디? 심리도에서 움직이는 심리도.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리도가 아직까지 과열이 안 나오고 있다. 과열 나오자마자 조정인데 그 조정 이게 주가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조정받는 자리에서 조정받는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조정받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50 이하 가면 경고를 받아야 돼요. 최저 뭡니까? 70 이하 가면 주식은 잘라야 되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심리도가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져. 그러면 그렇지만 심리도가 어떻게 30 이하 간다. 내려갈 때는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심리도다. 심리도 이거를 또 깊이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심리도 이런 심리도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성님 심리도를 더 상세하게 볼 수 없습니까? 상세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도는 사실 그 주지표죠. 보조지표에 이제 아까 제가 뭐겠습니까? 주지표가 보조지표도 나눠지는데 보조지표에 주지표 있고 주지표에 이제 보조지표인데 여기 이제 요게 심리도가 주지표입니다. 보조지표의 주지표인데 요 심리도가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아예 다이버전스로 거래가 확실히 줄든지 거래가 늘든지 거래 늘면 꼭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실레이터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데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걸면 됩니다. 오실레이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꼭지 쳤는데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줄어가 들어가죠. 이래 되면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50 있죠. 50 전후 오실레이터 꺾일 때 상승할 때 오실레이터 색깔이 바뀐다든지 하락할 때 50 오실레이터 바뀌어 이때 무조건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를 굉장히 이제 강도를 세게 할 생각입니다. 강도를 세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스팬 1을 배웠는데 선행스팬 1이 쉬어가는 선행스팬 1이냐 쉬지 않을 선행스팬 1이냐 볼 때 선행스팬 1이 상승을 합니다. 선행스팬 1이 상승을 하더라도 자, 이어 보시면 선행스팬 1이 무지하게 상승합니다. 선행스팬 1이 여기 상승하죠. 선행스팬 1이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심리도가 과열이면 주식은 쉬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행스팬 1보다 심리도가 심리 부분에서는 더 어떻게 정확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한번 볼까요? 주식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주식을 한번 볼게요. 주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일목균형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행스팬 원마 이렇게 그릴게요. 선행스팬 원마 그리면 굉장히 한번 봅니다. 선행스팬 원을 한번 이렇게 그립니다. 선행스팬 원을 이렇게 그리면 자, 선행스팬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행스팬 원을 그리면서 심리도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선행스팬 원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떴습니다. 상승을 했죠. 상승 26일 이날입니다. 그때 심리도가 한번 보시고요. 심리도가 여기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과열돼 버리면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기가 과열 들어가 버렸으면 못 뜨죠. 과열. 이때 선행스팬 1이 뜰 때 이때 아마 과열이 뭡니까? 70에서 80 잡았다. 갔다. 이러면 주식 안 떠요. 안 뜹니다. 무조건 안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갑자기 80이라고 선물을 팔고 주식을 팔고 80이라고 사고 그건 아니라겠죠. 그거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두 개 다. 자, 주식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아직까지 심리도가 50. 이거는 뭡니까? 바닥에서 실을 못 피는 심리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가 50 넘으면 상승의 여력이 아직 충분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선행스팬 1에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는 계속 어떻게 심리도 70에서 저항받습니다. 70에서 저항받아요. 그러면 심리도가 50이다. 50에서 선행스팬 1 오른다. 그러면 주식은 계속 상승. 그럼 선행스팬 1이 뭐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제가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
선행 스페어는 계속 합니다. 지금 하면 심리도가 70이다. 지금 여기서 더 못 가요. 좀 쉬었다 갑니다. 더 떠봐야, 심리도 떠봐야 80, 10밖에 못 떠요. 조금밖에 못 뜹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뜰 때 어떻게 심리도 내겠죠. 80은 절대 못 뜹니다. 80은 떠봐야 하루에 하루 봐. 여러분, 캔들차 주식이 아무리 작전주 빼놓고 주식이 열흘 연속 상승하는 거, 8일 연속 상승하는 거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많은 차들 한번 보세요. 열흘에 열흘 다 상승한 날은 절대 8. 자, 여기 보십시오. 기아자동차.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자, 삼성생명. 심체죠. 노려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심리도 역별해서 노릴 수 있는 거죠. 왜? 역별. 정별해서 내가 매도를. 주식이 제일 꼭지와 바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제일 고점이 어딥니까? 정별입니다. 주식이 제일 저점이 역별이죠. 고점이 정별이고 저점이 역별인데, 우리가 책의 정석이 뭡니까? 역별의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정별의 주식을 팔지 말합니다. 팔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미 그걸 깨고 나면 하지만 이때 뭡니까? 심리적 지표. 왜? 정별 때 모든 데이터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역별 때 데이터들이 전부 나와요.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심리선을 써야 된다. 내가 항상 했죠. 주식이 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팔고 사고를 잘 못합니다. 팔거나 사거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계속 가보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심리 한번 볼게요. 선물 분봉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분봉으로. 자, 분봉으로 한번 해보시면, 자, 과거 거 쭉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과열에서는 추가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과열에서는 추가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침체에서는 추가적으로 절대 안 빠집니다. 어느 차들, 아무리 먼 차들 한번 보십시오. 침체에서는 더 빠지죠. 침체 이탈에서는 절대 더 안 빠집니다. 아무리 해도. 무슨 수를 한번, 선물을 아무리 한번 보십시오. 자, 쭉 한번 보십시오. 침체 이탈에서는 더 빠지진 않습니다. 침체 이탈에서는 더 빠지지 않습니다. 과열에서는 추가적으로 일단 조정받고 그럽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아꼈죠. 신고가 갱신했을 때, 신고가 갱신할 때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이 심리도를 여러분께서 분석을 깔끔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황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시황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리적 지지와 저항. 이게 뭡니까? 62.8%, 38.2. 이게 뭡니까? 이게 심리성 엘리어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 파동은 또 하나 더 있어. 뭡니까?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 뭡니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이때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38%나 62%, 이때 주가가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 아니면 매물대가 이래 있으면, 매물대가 있다. 이때 주가가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과열 상태에서는 절대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과열 상태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열 상태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종합주가 지수.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과열과 지지선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죠. 이번에 보십시오. 70 넘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를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못 뛰어넘어. 근데 이번에는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이번에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왜? 제가 여러분 굿모닝 대방영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301일평 뛰어넘는 자리에 301일평 뛰어넘는 자리에 뭡니까? 눌림목이라고 했죠. 그 눌림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심리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도 보고. 심리도 보고 하는 겁니다. 심리도. 이번에 오늘 미국장이 한번 훌쩍 뛴다. 이번에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301일평 굉장히 중요하죠.
301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냉정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칩시다. 매도 한번 합쳐야 됩니다. 왜? 여기 과열 나왔거든. 심리도 과열. 물론 이 심리도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 언제? 강세장 때 안 맞아요. 심리도가 안 맞을 때 언제 맞습니까? 강세장 때 무지 안 맞습니다. 심리도는. 강세장은 뭡니까? 눌린 목줄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약세장은 있죠.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를 때. 올랐는지 안 올 때. 이때 하세요. 이때 합니다. 이 심리도를 제가 여러분 이제 심리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그 사이 데이터 배운 거 뭐 쭉 배운 거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왜 안 맞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 동향이 선물 오늘 또 보시면 단타 쳐버립니다. 기관들이. 기관 외국인 지금 외국인이 선물 제로예요. 전 처음 봤어요. 6억 콜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저쯤에 아침에 푹 걸어가지고 사놓고 단타 쳐버려요. 외국인들이. 단타 쳐버립니다. 단타 쳐요. 오늘 뺄락 했는데 못 빼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해요? 1,800억 나왔는데 안 빠져요. 왜 안 빠집니까? 단타를 친다고 단타를. 왜? 이걸 누가 했습니까? 기관이 단타 쳤거든요. 그 외국인 단타 쳐요. 개인도 단타 쳐요. 단타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물 자체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데이터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 데이터란 건 뭡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데이터가 잘 맞죠.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내가 먹겠습니까? 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데이터가 잘, 자기 한 대가 어떻게 30년은 어때요?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큰 폭으로 안 움직일 때는 뭡니까? 이때는 심리선 찾아야,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되듯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뭡니까? 주가가 움직여. 이번에 주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빠질 때 며칠 빠졌습니까? 빠질 때 정확히 17일 빠졌습니다. 상승 며칠 했습니까? 상승. 39일 했어요, 39일. 빠질 때 17일인데 39일. 지금 배가 넘었어요. 배가 넘었는데도 정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데이터 안 맞아요. 데이터, 일반 수치 데이터 있죠? 거래량 데이터, 수치 데이터 안 맞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안 맞아버리죠. 수치 안 맞아. 그건 뭡니까? 심리로, 투자 심리로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 끈질기게 이번에 콜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와, 놀랬대. 왜? 청송님 죽자 사자 5분에 한 번 팔아 다시 사라. 어떻게 이래 콜을 했느냐고. 굿모닝 대박 예감에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다 디자 한번 보시라고.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콜했죠, 콜. 왜? 콜했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떠도 심리선이 과열이 안 나오더라 이거야, 과열이. 주가가 떠도 심리선이 과열이 안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주가가 이번에 며칠 빠졌는데 침체가 들어오더라고, 침체. 며칠 빠졌는데 침체. 며칠 빠졌는데 침체 들어오면 주식은 반등한다. 그 대신 과열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은 뭡니까? 주식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데이터 매매해야 됩니다. 데이터 매매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추석 마치고 이제 미국에 이제 초청받아 갑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한국 너무 좋대. 왜? 미국은 데이터 하나 보는데, 차트 한 개 보는데, 월 10불, 5불, 그 커미션을 줘야 된대요. 한국 증권은 없어요. 얼만큼 잘 되면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 최근에, LA 다이저스 뭡니까? 50승에 몇 승이겠다. 자, 예를 들어서 50승에 지금 42승이다. 52세 42승이다. 그러면 10분율로 하면 얼마입니까? 10분율로 하면 8이 넘죠. 80이. 과열이에요. 과열. 이런 거 보고 과열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50일 사이에 며칠 떴느냐? 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며칠 사이, 주식이 열흘 사이, 보통 열흘 잡는, 열흘 사이에 어떻게, 10일은 들어. 여러분, 아무 차트 한번 볼까요? 열흘에 열흘 뜬 차트가 있는지. 열흘에 열흘 뜬 게 없습니다. 자, 코스피 상위 10개 중 100종목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열흘에 열흘 뜬 종목이 있는지 절대 없습니다. 열흘에 열흘 뜰 수가 없어요. 열흘에 열흘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은? 곡물 생산에서 곡물의 추정 실적 그런 데서 나오죠. 절대 열흘에서 열흘 상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7이나 8에서 항시 과열적인 단가 나온다. 7에서 과열적인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이 더 좋아 보이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 보여. 그 좋아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더라도 과열 나오면 무슨 과열? 심리도 과열 나와. 심리도 과열은 뭡니까? 주식이 더 산락한 사람이 많다. 산락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소수 사람이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자,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대우조선 보세요. 아직까지 괜찮아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 살아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살아있어요. 미포조선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떠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부분이다. 자, 건설에 볼게요. GS건설 5분의 주가 보세요. 과열 나오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상승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괜찮죠? 그 다음에 현대산업 괜찮습니다. 현대산업 어떻게 해? 과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자, 삼성물산 보세요. 아직 안 돼. 대림산업 아직 아니고 삼성NG 아직 아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과열.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침체라고 팔고 과열. 그 대신 침체는 내가 콜을 노려야 되고 과열은 푸스 노려야 된다. 과열은 뭡니까? 파는. 그 대신 과열 진입할 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심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주가의 자체가 양봉성, 장대성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죠. 이게 심리도입니다. 오늘 뭐 시황이 안 되니까 시황이 안 되니까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PD님도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이니까 녹화를 어떻게 시황을 못하고 이거 하니까 내 소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아, 속으로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일 때 안 움직이면 그게 문제 있는 주식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일 때. 여러분 왜 주가가 올라갈 때 상한가 몇 개 가는 거 그걸 먹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면 자기 주식이 더 빠져야 되고 종합주가 뜨면 그런 주식을 사십시오. 그런 주식이 제일 오래 나옵니다. 오래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LG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생각보다 LG그룹 주식 중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LG하우시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LG하우시스. 와, 이런 주식이 있었어요. 더블 났는 주식이 있었어요. 이런 주식, 저 지난주에 선행스펜원에서 끝까지 가는 주식. 이런 주식이 있었어요. 야, 나 깜짝 자, LG 뭡니까? U 플러스. 이런 주식이 있었다. 꼭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실적비 저평가 종목도 어떻게 해요? 과열 나오면 안 된다. 침체 후에 한번 노려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만도 종목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만도가 어떻게 95,000원에 사자였죠. 계속 콜입니다. 자, 과열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과열 나오면 한번 파시면 됩니다. 과열. 주식 절대 여러분 이 심리도는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는 뭡니까?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2평에 61평에 내가 도전하지 말았겠죠. 심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리도는요. 80 찍었다. 그거는 여러분 80이 잘 나올 줄 압니다. 80이 뭡니까? 열흘 중에 8일이 주가 상승했단 말이죠. 여러분 열흘 중에 80 상승하는 게 있습니까? 잘 없어요. 8일 상승이 어디 있어요? 7일도 잘 없어요. 7일도. 7일도 잘 없다. 8일 상승 여기 한번 나오네요. 8일 상승 뭡니까? 예, GS 테일러. 이거 8일 상승하자마자 주식이 무조건 약세를 보입니다. 무조건 약세 보여요. 주가가 보통요 6, 7, 8 되면요 주가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계속 6, 7, 8 되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이 뭐 다 끝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요. 저도 뭐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참 휴가 좋죠. 휴가 좋은데 뭐 요즘에는 휴가를 안 갑니다. 안 가죠. 뭐 행편도 그렇고 안 가는데 그래서 휴가를 어디 가야 되는지 항상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돼. 저도 뭐 휴가 간다 하면 항상 누나 집에 갑니다. 왜? 친근하니까. 친근하고 한편은 친근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자꾸 늙어요. 자꾸 늙어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누님 74살인데 1년에 2번 본다. 그러면 뭐 90살 연세까지 90까지 산다. 앞으로 15년 남았어요. 30번 보면 뭡니까? 이별해야 됩니다.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이 말은 뭡니까?
꽉 차면은 이별을 해야 돼요. 선물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내가 상승하면 청송님 이때 요 팔고 요 사고 요 팔고 요 사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심리도가 과열이면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심리도 과열 아니면 버텨야 되고요. 심리도가 과열 아니면 주식이 조정이 적습니다. 심리도가 과열이면 조정이 깊습니다. 이거 분명하니까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추셔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 상황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앞으로 수익을 말하다 더욱더 강도 있는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강도 있는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혼자 보지 마시고 나 어렵다 하시는 부분 과거 거 있어요. 과거 거 5.12평부터 새로 싹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 계속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부모님 곁에 조금 보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량 있는 우리 센팅장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청송전업 신창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